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도 첫날이네요. 반갑습니다. 22년도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아마 지금 정도이면 그 고금리에 대한 그 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아요. 음, 다른 것까지 막 신경 쓸 수 있는 분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예상도 못했던 전쟁이란 것도 또 일어나면서, 어, 그로 인한 원재료 가격들이 다 높아졌잖아요. 물론 코로나 이후의 영향들로 인해서 각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재정적으로도 많이 돈을 푼 상태에서 또 이렇게 고금리 시대를 맞이하면서 연준이 계속 이자를 올리고 있는데 이게 일반 투자하시는 분도 그렇고요. 일반 투자가 관심이 없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은행에서 이자가 높으니까 심플하게 의자 은행 의자가 좋으니까 은행에다 돈을 넣어놔야겠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적지만 그래서 마땅히 이걸로 할 것도 없어. 하지만 또 위험하게 하느니 고금리를 이자가 높으니까 그냥 넣어놓자. 이렇게 하고 지금 모든 돈들이 은행에 들어가는 그리고 투자를 않고 소비를 않고 이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까지 저금리 때 이자가 낮았는데 고금리로 이자를 높여줘요. 근데 은행은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돈을 빌려줘서 이자 수익을 버는 것이에요. 근데 은행에서 이자를 많이 준다? 그냥 또 여러 가지 막 이유를 갖다 막 붙이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은행은 이자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봐야겠죠. 장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갑자기 물론 연준이 올린다고 하니까 우리도 맞추려면 올려야 한다 뭐 요 정도는 얘기가 너무 많이 뉴스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거기까지 국제적인 시장을까지 가는 건 뭐 다음에 또 시간이 있을 때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얘기하면 또 어려워하시고 너무 이거 무슨 소리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본론만 하면 은행은 이자로 수익을 내는 장사인데 은행이 소비자 저축하는 한데 이자를 많이 준다? 여러분 고금리 시대에 내년부터 제가 이제 뭐 시기를 언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주의하시고 제 말 듣고 꼭 두 가지는 하셔야 하거든요. 자, 첫 번째 고금리 시대에는요. 은행에 돈을 넣어놔서 고금리 이자를 내가 받겠다라는 건 아주 경제도 모르시고 정치, 사회 또 금융은 더더욱더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고금리 때는 물가도 오르거든요. 금리가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정말 똔똔이 수준도 될까 말까예요. 똔똔이 수준도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은행은 이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버는 것이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 대출 받는 사람은 적은데 돈은 많이 들어와서 이자를 줄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고이자다고요. 믿지는 장사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 지금 이자 되게 많이 준다고 해요. 그러면 1금융들 이자율하고 2금융도 이자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 금리 높은 거를 내놓으면서 뭐 선착순 100명, 50명 막 이렇게 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부도나는 은행들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얘기를 또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제가 힌트를 주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해주면 이분들이 뭐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의도가 저를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제가 영상을 하는 이유는 좀 저와 소통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이 돼서 성숙한 서로 이렇게 뭔가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 같이 투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자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얘기들도 하면서 성숙하게 투자가들 분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어서예요. 그걸 한번 꼭 생각하세요. 제가 그 전에는 이 얘기만 했어요. 은행의 이자가 높아지고 물가가 오르는 거 하면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은 어차피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잘 이 개념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3주 전에만 해도 일본에서도 엔화에 대한 국채가 난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조금 느슨하게 올리긴 올리는데 단계를 좀 느슨하게 하겠다. 왜냐면 이 얘기를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얘기를 들어보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면은 또 다른 관점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부분이고 처음 듣는 거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 나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네? 왜 그러지? 자기가 전문가라는데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러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돼요. 자료도 찾아보고 모집하고 하면 의외로 여러분들 많은 걸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지 제가 답을 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자료를 한번 모집하고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답을 지금 너무나 급하니까 답을 먼저 드린다고 하면 저축은행 같은 지금 고이자를 주는 곳에 최근에 이금융에 뭐 투자를 해놓으신 뭐 50만 원 선까지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 또한 받을 수 있어야 받는 거죠. 이렇게 나라에서도 돈도 너무 많이 썼고 레고랜드 사건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태의 그 시기에 그 시장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본질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스텝을 하나 가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주겠지, 준다고 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국가가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국가가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더더욱더 국가가 먼저 살기 위해서 또 국민에게 피해를 줘야만 하는 일들도 많아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충격 완화를 위한 작업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조금이 여러 사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완화 작업을 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도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제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나 국가에서 어차피 우리한테 이렇게 위기가 오는 건 어차피 맞으면 빨리 맞는 게 빨리 터뜨리고 빨리 우리가 수습해 가는 게 낫지 이게 언젠간 터질 수 있는 폭탄을 계속 돌리는 것은 너무 비효과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계속 그 충격을 완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간을 연장을 한대. 연준도 그 말인 거예요. 지금 달러 인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금리들이 다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목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응?
근데 이건 정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찬반이 아니면 뭐 이렇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한번 자료를 모집해 보시면 되겠어요. 중국을 잡기 위한 제가 화폐 전쟁이라고도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그전에도. 예. 화폐의 기술로 인해서 화폐가 바뀌면서 그 새로운 화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거 말고도 너무 많죠. 패권 싸움도 하는데 그 중에 또 핵심적인 게 또 뭐냐면 화폐 싸움, 화폐 경쟁이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안 뺏기려고 미국이 중국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미국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국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또 영국이었잖아요. 그 다음 일본이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해당이 돼 있는데 서로 버티기를 최대한 하는 거지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맞고 버티고 있는 건데 여러분 버티는 데는 장사가 버티는데 해답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빨리 터트리거나 빨리 수습을 하거나 그 방법이 더 안전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고금리 시대에 지금 이자 많이 주겠다고 하는 은행들한테 돈을 넣어놓는 거 정말 위험합니다. 다 빼셔야 돼요. 그거를 먼저 알려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4%대 고정금리로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게 있어요. 그 정보들을 싹 보내드렸어요. 소통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걸로 고정금리로 빨리 갈아타셔야 돼요. 규제가 많이 완화됐어요. 거의 신청하면 거의 다 돼요. 그 정도로 완화가 돼 있으니까 그것도 알아보셔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돼요. 23년 한 해만 그 혜택을 그걸 적용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알아서 고정금리로 더 이상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거예요. 뭐 늦게 오르냐 빨리 오르냐 이 차이만 있지 더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더 올릴 때 더 힘들지 않으려면 지금 나가서 돈 벌고 뭐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자를 고정금리로 해서 안정화시키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들 이자 나가는 거 그전에 나가는 것들이 많이 나가갖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전에 제가 이렇게 해서 대출까지 연결해서 같이 진행하신 것은 저는 고정금리를 꼭 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렇지 왜 그때 당시엔 저금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은 분도 있고 하신 분도 있고 다양해요. 하지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제가 아까 말했던 4%대 정말 비싸죠. 그지만 지금 고금리 시대 앞으로도 더 오를 때 고정으로 4%대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여러분 돈 버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시고 나중에 언젠가 저금리로 바뀔 땐또 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항상 금융 공부도 해야 하고 정치 경제나 역사나 뭐 국제 우리 국내 시장도 살펴야 하지만 국제 시장도 세계 시장도 항상 어떻게 가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새우 등이 터지는지 터지지 않는지 터지면 어떤 것들이 터지겠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고 내 사업에 내 자산에 미칠 영향이기 때문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길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돈을 빼셔야 하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고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빨리 변경하셔야 정말 여러분들 복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위기 때 4%대 고정으로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위태롭다 보니까 그 정책을 월요일부터 정말 정신없이 그 부서 바쁠 것 같거든요. 올해만 하는 거니까 좀 알아봐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고금리 시대를 하면서 되게 많은 투자하신 고객님들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이 투자를 왜 하는 거지? 이분은 투자를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내 삶의 경제적인 삶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가? 여러분 돈 벌려고 하면요 일시적으로 목돈을 버는 건 투자 안 하고도요 장사해도 되고 돈 벌 건 많아요. 근데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정적이고 지속적 고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서 재정적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이 채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수입 채널을. 계속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거는 흑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가장 쉬운 건 가장 안전해요. 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쉬운 게 임대 수입이에요. 임대 수입인데 거기에 내가 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 상가 다 비었던데 막 이런 얘기들 해요. 안 비고 수기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블루오션 시장이잖아요. 부동산이 다 똑같나요? 건물이라고 다 똑같나요? 땅이라고 다 똑같나요? 입지라는 게 있고요. 입지라고 다 똑같나요? 개발이 되는 신도시의 입지하고요. 개발이 돼서 계속 확장해는 신시가지의 입지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전국적으로 개발 없는 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개발이 과연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개발들이 진행이 되는지, 미래의 핵심 산업들이 올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제도가 형성되고 있는지,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지 등등등등 이런 걸 다 보셔야 하는 거예요. 되게 많은 분들이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는 최종적으로는 돈을 버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일시적인 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원하시나요? 항상 말씀은 그 말씀하세요. 후자. 안정성을 지져주고 내 노후 그리고 내 자식까지, 심지어 어떤 분 내 손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새만금을 선택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식 때만 해도 그냥 수도권에서 될 것 같대요. 근데 자기 손자들이 너무 예뻐서 손자까지 생각하니까 새만금으로 가야겠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놔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삶을 계획하고 어디까지 내다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투자 지역이 달라져요. 내가 사는 지역이 내가 아니까? 제가 이렇게 투자해보면요, 현지인이 제일 몰라요. 현지인이 제일 몰라요, 정말. 오히려 막 이게 타지, 특히나 이제 수도권 경기도권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민 개발해서 돈을 벌어보셨기 때문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 개발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공부합니다. 그런 분들이 더 잘 알아요. 현지 분들은 몰라요. 사람도 없고 사람도 들어오지도 않는데 왜 아파트를 지어? 이렇게 많은데? 이런 말이나 하고요. 미쳤다고 하고 바보들 하려고 이런 얘기해요. 어쩌면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돈을 투자하는데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뭔데? 뭐가 있어서 저럴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모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바보 같다고. 여기가 무슨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답답하지만 제가 더 얘기 안 해요. 뭐 얘기한다고 뭐 될 뿐도 아니고 아예 그냥 그분도 앞뒤 다 닫고 그냥 나의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내 가정과 나의 삶만 사지 국가도 지역도 생각하지 않고 사시는 분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는요, 은행에 넣어놓는 건 뭐 솔직히 말해서 손해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산시장, 자산의 가치가 기술의 개발에 의해서 자산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 옛날에 자산이 됐던 것이 자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금 아닙니까? 물론 저금리 때 실물자산이 오르면서 금이 잠깐 오른 거, 이런 잠깐 오른 거하고 다시 원상태로 저금리로 내면 또 떨어지고 오르고 고금리 때는 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변동이 심한 자산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무조건 우상향하는 자산. 나는 실수하고 싶지 않대요. 투자. 난 성공하고 싶대요. 그런데 선택하는 건 너무나 변동이 많은 거 선택하시는 거죠. 제가 부동산 중에서도 건물이나 이런 것보다 토지를 선택하는 이유, 그 토지도 우리나라의 16%밖에 안 돼요. 건축을 질 수 있는 도시 지역은. 그 도시 지역에서 신도시예요. 지금 현재 도시 주변을 확장하는 신시가지가 아니라 새로운 도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그 도시 지역의 핵심 지역. 예를 들면 상권이 불변하는 자리, 입지가 변하지 않는 위치, 그런 거를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지역에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전에 이렇게 영상 올릴 때하고 완전 달라요. 더 많이, 더 집중으로, 정말 핵심 블록으로, 핵심 도로에 정말 핵심 대체가 불가능한 입지, 위치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많은 분이 내 돈에 맞춘다고 떨어진대. 주관적인 관점으로 자꾸 생각해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사지만 그 다음 살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Z세대가 부동산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부동산 살 것 같아요? 집, 아파트 안 삽니다, 이제. 아파트가 자산이 되고 사는 시대가 진즉에.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게 좀 부동산에 집중하고 집에, 부동산보다 집에 집착하는 게 있어요. 그지만 물론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들이 있다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거, 집 살 돈, 아파트 한 채 살 돈으로 정말 건물 하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내 집 해결하고요, 임대수 들어오고요. 근데 워낙 소액이신 분들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는 게 뭐냐, 그런 신도시에 국가가 개발하는 국책사업 중에서도 국가를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국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개발하는 미래의 핵심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의 핵심 불병상권을 딱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딱 그래요. 땅을 2개를 확보해서 하나를 팔고 하나로 건물 지으면 되는 거예요. 땅값 항상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주택도요, 제가 아파트 살 거면 차라리 주택 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집값은 빠져도 땅값은 안 빠져요.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도 땅값은 오르고 땅값은 쳐줘도 건물값은 안 치잖아요. 여러분들이 본질에 투자하는 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로 이 비빌 언덕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키워하셔야죠. 키워서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익이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말 2023년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투자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산이 변하면서요, 투자 가치가 없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닌 것에 투자하면 수요자가 없는 시대예요. 인구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도 부동산은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살면 되니까 리스크가 안 되는 거죠. 만에 하나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안전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폐는 계속 벌면 뭐예요? 가치가 계속 떨어진대. 화폐 상태로 있으면. 이자를 받으면 뭐예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똘똘해 그냥. 그러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종잣돈 모을 때 모으고 나서는 이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르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이 고금리 시대에
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너무너무 바라요. 한 번 정도는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해요. 제가 얘기가 좀 두서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정리하면 고금리 시대에는요, 은행에 넣어놓는 게 손해고, 오히려 은행에 이금융에 이자 많이 주는 곳에 넣어놓으면 그 은행이 부도 직전이다, 위험한 은행이라는 거를 자기네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더 피해야 하고, 은행에 이금융에 넣어놓은 게 있으면 빼라는 거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갖고 있으면 현금 어차피 가치는 떨어져요. 어차피 은행에 넣어놔도 떨어지고 내 돈으로 손으로 갖고 있어도 떨어져요. 하지만 은행은 줘야 받을 수 있지만 돈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적든 많든 이 돈의 이 가치를 오늘 내일 떨어뜨리고 싶지 않으면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땅이냐? 건물이 아니라 왜 땅이냐? 건물은 당장 유지관리비들이 들어가요. 감가상각이 되고요. 하지만 땅은 또 별도예요. 땅은 감가상각이 안 되잖아요. 유지관리 안 해도 되고. 특별히 뭐 할 게 없잖아요. 내가 건물 짓기 전에. 제가 최근에도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최근에도 저희 고객님이 그 집도 대출 전세로 받았지, 이렇게 뭐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뭐 조금씩 모은 걸로 이렇게 투자를 좀 하고 계셨는데, 지금 한 달에 이자가 120이 넘게 나간대요. 그런데 또 아파트로 이동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객님 멈추세요. 아닌 걸 알면서 왜 또 가냐는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대출돼 있는 걸 고정금리로 바꾸시고, 예? 고정금리로 바꾸시고, 지금 뭐 땅이든 뭐 건물이든 지금 임대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활의 여건의 조건에 맞는 입지의 땅을 임대해서 제가 조립식 집이든, 요즘에 그냥 싸구려 집 말고요, 이동식 집인데 되게 잘 만들어진데 20평 30평으로도 질 수 있고 막 하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아파트 1억으로 살 수 있나요? 그런 건물은요 1억으로 썼다 벗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제가 분명히 그분한테도 한 게 2층으로 하라고 그래요. 2층으로 복층으로 해서 위에는 살림을 사시고 아래는 5평이든 10평이든 나눠서 세를 받으라고요. 다 배달업만 받으시라고. 네. 그렇게 해야지. 120만 나가는, 어차피 또 120 냈다가 또 새로운 아파트로, 왜냐면 비워져야 해서 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을 받아놓은 걸 또 그쪽, 그럼 또 악순환을 가야 하잖아요. 너무 비효과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어떡하다뇨. 한 달에 120씩 안 낼 수 있잖아요. 너무 이상적이에요. 아니요, 다 그렇게 해요. 지금 저하고 얘기 들으면, 심지어 서울에 자녀를 결혼시키는 분이 집을 사줘야 하는데, 그 아내분은 그 집을 사주려고 하고, 자기는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그 제가 얘기한 거로 들으셨는지 땅에다가 집을 이렇게 지어주겠다, 2층으로. 땅을 사야 한다라고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 좀 그만 사라고 하면서 제 아내분이 그러셨는갑더라고. 근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집은 아니라는 거야, 아파트는. 아이들은 이제 새롭게 좋은 집에서 출발하고 싶으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을 임대하셔서 그렇게 2층으로 해서 1층은 내주고, 뭐 이상한 카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배달업으로 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자산만 거품이 빠지는 전 모든 과정이나 어떤 예식이나 형식에서 거품이 다 빠지고 있잖아요. 아주 실용주의를 싹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실용적으로 하셔야 돼요.
120 벌기도 힘든데 120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죠. 23년도 아주 지혜롭게 현명하게 함께 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게요. 이상으로 마칠게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